제가 만나는 분들의 직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그리고 그룹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네. 글로벌 그룹일수록 다들 원장님, 제가 이 책을 딱 펼치자마자 제 눈에 딱 들어온 말이 있었어요. 이거를 지금 책날개가 이게 다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이혜우는 만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다 만난다. 네. 너무 민망한 말이에요. 진짜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15년 계셨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나셨으면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다 만난다라는 말까지 나올까요? 제가 이번 책을 쓰면서 안 그래도 네.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뭐 카카오톡, 이메일, 네. 연락처 이런 걸 다 봤더니 한 5,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1,000명이면은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숫자 같아요. 아, 정말요? 1,5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이럴 텐데 5,000명을 그것도 진짜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만난 거잖아요. 그럼 어떤 분야 진짜 다 거진 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는 이제 네. 국제부에 있을 때 조금 어릴 때 이제 베를린 네. 테크원을 가서 네. 유럽을 이제 그때 정재계 분들을 좀 많이 만났었고요. 네. 근데 좀 별명이 또 다른 걸로는 좀 사건을 몰고 다닌다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하필 또 네. 유럽에 있을 때가 유럽 네. 경제 위기기도 했고 네. 그때가 이제 독일이 제일 잘 나갈 때기도 했고 네. 노르웨이 테러가 발생했었고 영국 폭동이 났었고 러시아 시위가 발생을 했어서 약간 좀 출장을 좀 많이 다녔었어요. 가자마자 굵직굵직한 사건이 다 네, 그러면은 네. 자연스럽게 또 그분들을 뵙게 다 되잖아요. 뵙게 되는 거잖아요. 노르웨이 총리님 네. 뵙게 되고 네. 메르켈 총리님도 뵀었고요. 어머나. 네. 어머나. 유럽에 계신 기업분들이나 뭐 독일 기업분들, 뭐 네. 유럽 정재계 분들 많이 뵀었고,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산업부에 좀 오래 있기도 네. 했고, 저희 위클리 비즈라고 네. 이제 뭐 이렇게 글로벌 원래 경영 경제 분들을 뵙는 네.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이사도 셰프, 포시즌스 호텔 창업자님, 네. 에드캠멀 픽사 창업자님, 레고 CEO나 뭐 지금도 자리에 계신 이제 마르코 비자리 굿즈 회장님 이런 분들을 그때 뵀었고요. 조지 부시 대통령과 뭐 버락 오바마 대통령, 뭐 그 전에 국제부에 있을 때 출장 갔을 때 엘고어 부통령님도 뵀었고 본 사람들은 좀 많네요. 진짜 와 근데- 정말 그렇죠. 근데 좀 어머나. 신기한 게 제가 또 네. 문화부로 와서 네. 이제 영화랑 대중음악이랑 이제 네. OTT를 담당을 하게 됐었는데 네. 와서 오자마자 2월달에 이제 오스카 잠깐 갔다 와봐라고 와서 갔더니 정말 기생충이 사건을 사관왕이나 진짜- 받을 줄이야. 어머나. 작품상까지 받았죠. 네. 이게 무슨 일인가 약간 그랬다가 대중음악 하라고 하셔서 했는데 네. 갑자기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를 하고 그래서 OTT가 이제 화제가 되니 네. 이제 코로나 이후에 OTT란 산업이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너 OTT 담당을 좀 해봐라 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고 했더니 갑자기 오징어 게임이 1위를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탑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기자님 이 정도면 거의 이렇게 싹 약간 포레스트 검프 같나요? 진짜 이렇게 싹 아니 진짜 저희가 막 TV 매체나 정말 예. 뉴스 뭐 신문상에서만 보는 분들을 실제로 만나시고 또 인터뷰를 하신 거잖아요. 진짜 너무나 정말. 감사한 기회고 진짜 굉장한 시간들인 것 같은데 그렇게 정말 정재계 그리고 여러 산업 분야에 정말 선두하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분명히 이분들에게 보이는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정말 딱 눈에 띄는 공통점이다. 이런 재질은 다 가지고 있더라.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내리는 결정이 네.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건 매우 염두를 해두고 결정을 내리시는데 그 결정을 되게 빨리 내리세요. 생각보다 약간 저지르시고 네. 결정도 빠르게 내시고 변화도 되게 잘 받아들이시고 남의 얘기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의외로 어떤 책을 보세요 물어보면 네. 심리학 책도 되게 많이 보시고 오. 역사책도 되게 많이 보세요. 보통 막 경제 경영 이쪽만 보실 것 같은데 되게 다방면을 인문학 쪽으로도 많이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지 사람들의 네. 심리나 이 역사가 어떻게 역사도 보면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얘기 뭐 네. 이렇게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봐야지 사람들의 심리나 아니면 내가 결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네. 어느 정도의 청사진이 그려진다고 하시고 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분들이 생각하는 걸 나도 좀 따라하고 싶다. 네. 그리고
나도 똑같이 365일을 살고 있는데 이분들은 네. 왜 성공을 하게 됐을까? 그래서 네. 한 분씩 조금 파헤쳐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51가지가 진짜 다 정말 예시를 막 들어서 이제 만나신 분들이 예시를 다 들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또 눈에 띄었던 게 조금 충동을 또 잘 조절을 하신다라는 말도 좀 눈에 띄었어요. 제가 조절을 한 건 아니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네. 조절을 잘했던데 네. 사실 제가 제일 부족한 거 그리고 네. 사람들이 저한테 51가지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네. 저는 충동 조절이라고 늘 꼽거든요. 네. 이것만 잘해도 정말 성공할 것 같다. 근데 네. 제가 거기에 예시를 든 게 이제 네. 지금도 부산에서 열심히 경기를 하고 있는 네. 이제 페이커 이상혁 선수인데 사실 이렇게 다른 분들도 다 충동을 조절을 하고 대부분 네. 술 담배를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분명히 약간 제가 만나는 분들의 직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그리고 그룹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네. 글로벌 그룹일수록 다들 술 담배 잘 안 하시고 약간 시간 조절 엄청 하시고 자기 절제 엄청 하시고 약간 이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굳이 또 제가 페이커 선수를 쓴 이유는 네. 가장 어리잖아요. 아니 왜냐면 이게 저도 지금 제가 네. 15년을 일하면서 나이가 먹지만 네.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조절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체상 항상 이제 살아야 되니까 술도 좀 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식도 또 덜 먹고 이제 많이 먹으면 탈나요. 터지면 안 돼. 좀 자야 되고 이제 운동도 이제 해요. 죽지 않으려고 이제 운동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운동은 진짜. 이렇게 살려고 하는 네. 것들이 이제 나이가 네. 드니까 생기는데 어린 나이에 사실 그러기가 힘들거든요. 이제 사실 뭐 그렇죠. 많이 알려졌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20대 네. 때는 충동을 조절하지 않고 살았단 않고 말이에요. 그분이 충동을 조절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그분의 자서전에 나오는. 네. 근데 네. 어떻게 어린 친구가 이렇게 항상 명상하고 복귀하고 술 담배 안 하고 돈도 안 쓰고 그리고 제가 이 친구를 만났을 때가 이제 2019년인데 네. 그때가 페이커 선수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 검색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겉하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바로 넘어가네요. 네. 네, 그때 제가 인터뷰를 잡고 나서 네. 당황했던 게 갑자기 연패인 거예요. 경기가 계속 그러니까 잘한다고 해서 잡았는데 또 잡고 난 그 사이에 이제 경기가 계속 지니까 이분이 만약에 이제 잘 안 되는 선수면 저희가 네. 또 인터뷰를 해서 쓸 수가 없는 데다가 네. 이런 걱정도 되고 그 본인이 인터뷰를 해줄까? 잡았다 괜히 취소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계속 됐었고요. 저라면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잡았더니 그런 상황이면. 네, 그래서 저 진짜 만나는 그날까지 네. 걱정을 하며 갔는데 네. 의외로 되게 담담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네. 있는 거죠. 약간 이렇게 담담해 하시고 뭐 악플 같은 거 전혀 안 본다고 하시고 자기 딱 연습하는 스케줄대로 연습을 하고 복귀를 하고 이 인터뷰를 위해서 딱 1시간 비워놨다. 그러면 페이커 선수는 본인이 이겼던 졌던 상관없이 그 본인 루틴을 계속해서 지키는 거네요. 그게 그럼 저한테 와. 지면은 그날 네. 너무 분해서 잠이 안 오는데 또 안 자면 다음날 경기에 지장을 주니까 네. 좀 자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너무 말 하나하나가 정말 네. 이건 너무 깨달음이 많아가지고 네. 이제 열심히 인터뷰를 했는데 이상하게 또 인터뷰 기사가 나간 해부터 네. 연승을 하더니 그 해에 또 우승을 했어요. 기자님이 가시는 곳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방송도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커 선수 별명이 네. 있거든요. 부지는 있어도 몰락은 없다. 저는 그게 너무 그 사람이 이렇게 잘할 때도 있고 네. 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네. 이제 뭐 잘 될 때도 있는데 네. 이게 꾸준히 결국은 성공을 해서 네. 이제 제가 나중에 썼던 성공 보존의 법칙처럼 크게 봐서 성공을 하면 그 자잘하게 중간에 한두 게임 진 거는 사실 실패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모든 경기를 어떻게 전승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는 참 이걸 읽으면서 특히 그 페이커 선수 그 에피소드가 진짜 기억에 남았던 게 제가 만약에 뭔가 기사를 썼는데 좀 안 좋았다. 그러면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예전 같은 예를 들면 뭔가 통역을 했는데 망쳤다. 네. 그러면은 기분 조절이 안 되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자거나 그냥 넷플릭스와 이렇게 밤을 보내거나 이러는데 이제 이 어린 나이에 다음 날 거를 또 생각을 하고서는 기분을 조절을 하고 계속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 복귀를 꼭
전경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저희가 약간 어릴 때 공부할 때도 사실 보면 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늘 나왔던 게 오답 노트였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회사를 들어오고 나니까 네. 아무도 일 잘하는 법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맞아요. 일 진짜. 잘하는 책에 대해서는 네.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또 잘하시는 분들 보면 네. 이게 그렇게 실패한 거에 대해서 내가 왜 실패했지? 약간 이런 복기나 복귀. 고민을 하시고 네. 그 실수 안 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들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지금 페이커 선수도 그렇고 또 예시에 드셨던 게 그 박진영님 그리고 네. 유재성님, 네. 국민없이 유재성님 또 이렇게 제이홉님 얘기도 드셨어요. 근데 전 또 신기했던 게 그렇게 정상을 한번 찍었잖아요. 근데 찍었으면은 사람이라는 게 약간 교만할 수도 있고 그럼 내려올 법도 한데 이분들은 계속해서 지키고 계세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도 뭔가 좀 마인드 컨트롤이랑 관계가 있을까요? 그게 약간 루틴을 아예 만들어 놓고 지키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유명하신 분들 보니까 네. 유재석 님도 사실 네. 술 안 드시고 네.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시고 네. 그리고 저녁 약속 안 잡기로도 유명하시잖아요. 진짜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박진영 님이 거의 뭐 하루 일정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일본에서까지 일본 언론에서까지 화제가 됐고요. 그 정도로. 그렇죠. 그 제이홉 님이 운동하시는 야식 네. 조절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네. 2PM의 준호님도 운동 일주일 스케줄 자체가 네. 정말 타이트한 이렇게 네. 정말 충동을 조절하는 것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2PM 가수로도 성공을 하고 웃음이 붉은 끝동으로도 성공을 한 게 아닐까. 팬입니다. 팬심. 그리고 제가 책엔 안 네. 썼지만 사실 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네. 만난 적이 있어요. 또 제가 독일 베를린에 있을 때 그분이 함부르크 SV에 계셨는데 그때 한창 약간 좀 떠오르는 선수님. 네. 그래서 저 인터뷰를 잡아가지고 이제 함부르크 갔더니 그때 약간 일정이 엉키신 거예요. 기자간담회가 제가 인터뷰를 하기로 온 시간이 딱 들어오면서 네. 시간이 겹쳐져서 기자간담회 끝나고 하자 막 약간 이렇게 됐었는데 네. 시간이 그분이 딱 경기가 들어가기 한두 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히 본인의 그 마인드 컨트롤과 조절을 해야 돼서 네. 다른 일정을 잡을 수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자간담회 이후에는 이제 개인 인터뷰를 원래는 하기로 했었다가 못했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원래 그러신다고 네. 이제 경기 전에는 숙소 밖으로도 잘 안 나오고 별명이 숙소 귀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원래 주변에서 말고 딴 잡담이나 놀지도 않으시고 딱 네. 그렇게 경기 전에 이렇게 한다고 하셔서 이번에 또 득점원 네. 하시는 거 보면서 저렇게 또 금이환양 하시니까 그렇죠. 네. 충동을 조절을 하시니까 네. 저는 그때 단독 인터뷰에 실패를 했지만 성공하시지 않았나 네. 싶고요. 또 제가 충동 조절을 잘 못하다 보니 네.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피터 홀린스라는 분이 자제력 네. 수업이라는 책에서 네. 딱 이제 66일 동안만 참으면 66일이요? 66일입니다. 그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나의 내가 바꿔야 될 것들을 그날 네. 정해진 시간에 꼭 하고 네. 그걸 하고 나면 보상을 좀 해주래요. 이제 뭐 내가 운동을 했으니 네. 좀 맛있는 거 하지만 뭐 당연히 다이어트 음식이지만 네. 이걸 먹으면 아니면 뭐 좋은 카페를 가서 기분 전환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나의 힘든 걸 정해진 시간에 하고 네. 보상을 해주면서 66일 네. 동안을 그걸 습관으로 익히면 그 이후에는 몸에 자연적으로 익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 책을 보면서도 생각했던 게 제가 네. 예전에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네. 강아지 키울 때 저희가 훈련을 그렇게 시키잖아요. 손해봐 이런 다음에 손하면 이제 과자 하나씩 주고 스스로 이제 네, 강아지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제가 하고 생각하고 이제 나를 훈련을 네. 주고 내가 보상을 해주고 나를 훈련을 하고 이게 바로 자력 수업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딱 네. 충동을 못 이기고 싶을 네. 때는 이제 텐텐텐이라고 해서 그게 네. 제그위치 부인님이시죠. 수젠 네. 위치님이 이제 했던 방침인데 내가 이걸 했을 때 충동을 어겼을 때 10분 후에 그리고 뭐 10개월 뒤에 10년 후에 내가 어떨까 약간 고민을 하면 네. 좀 그걸 자제할 수 있다. 뭐 그랬었는데 제가 그러다가 또 이제 방탄소년단 이제 취재를 할 때니까 네. 제이홉님이 인터뷰를 하는 거 봤는데 네. 뭐 본인이 야식을 딱 충동을 제자하는 게 네. 내가 지금 이걸 먹고 나면 10분 후엔 기분이 좋겠지만 그 다음에는 살이 찔 거고 살이 찌면 사진도 못 나올 거고 그러면은 팬들이 날 싫어하게 될 거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스스로 참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텐텐텐을 아시나? 아니면 만나시면 꼭 여쭤보세요. 아니면 원래 성공하신 네. 분들은 이미 이거를 미리 알고 체화를 하고 계셨나? 약간 네. 그러면서 저도 잘
아직도 안 되긴 하지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 텐텐텐은 진짜 저희가 곧장 한번 시도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베스킨라빈스를 먹고 싶을 때 10분 후에 만족감과 10개월 후에 몸을 보면서 슬퍼하는 저 자신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혀 텐텐텐이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하체 삼각형. 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업계 선두를 달리고 계시고 정말 이렇게 특정 분야에서 계속해서 롱런하시는 분들은 진짜 충동을 잘 이겨내시고 또 본인의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일 것 같아요. 또 그런 분들인 만큼 이제 보통은 이렇게 자기 자제력이 좋은 분들이 시간도 굉장히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업계 선두를 달리시는 분들한테는 이미 그런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셨던 이런 업계 리더분들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시간을 굉장히 쪼개놓고 만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요청을 할 때도 진짜 바쁜 분들한테는 이제 뭐 15분이나 20분 정도만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그분들이 보통 타임테이블 자체가 15분에서 20분 정도 다 쪼개서 쓰세요. 제가 인터뷰했던 분 중에 그 공화당 100대 기부자인 김동구 회장님 같은 경우는 10분 단위로 쪼개 쓰시잖아요. 그럼 타임테이블이 10분당 진짜 그래서 잘 미팅도 많이 하셔야 되고 네. 그렇게 높으신 분들일수록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네. 회의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대면 회의도 하시고 뭐 네. 온라인 회의도 하시고 이러니까 거의 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씩 쪼개어서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네. 이제 이렇게 스톱워치를 켜놓고 보면 네. 이게 사실 3분도 굉장히 길거든요. 길더라고요. 3분 동안 양치질 하라고 하면 진짜 이게 생각보다 난 실컷 오래 했다고 생각한다. 네. 한 1분 정도밖에 안 됐고 이런 경우가 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또 뵀던 분 중에 네. 이제 케이스에 썼던 분 중에 이제 김진수 변호사님이라고 네. 지금은 이제 김행장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네. 당시 제가 인터뷰했을 땐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을 하셔가지고 네. 뵀었어요. 근데 뵙고 나니까 이분이 사법연수원 최초로 이제 지방대 출신의 수석 졸업이시고 물론 너무 훌륭한 학교지만 이제 네. 부산대 기계공학과를 나오셨는데 기계공학과 네. 나오시고. 그러니까 거기 같은 비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법대 공부를 하지 않은. 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 그 커리어이신 게 이제 군대를 다니시면서 네. 사법고시를 준비를 하시고 공대를 다니시면서 CPA를 준비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속 사법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법 공부를 하시다가 사법 공부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걸 계속하면서 어떻게 보면 틈틈이 사법고시를 준비를 해서 붙었는데 연수원도 수석 졸업이에요. 그래서 아니 틈틈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부인가요? 틈틈이 이게 공부를 저도 안 해봐서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걸 다 하셨냐고 그랬더니 네. 오히려 본업이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네,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게 시간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뺄 수 있냐. 그래서 본인이 스톱워치를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주말 이럴 때는 자기가 하루 종일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시간을 재놓고 딱 집중하는 순간부터 집중이 이제 흐려지면 저희가 선만 끊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공부를 한다고 해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줄을 끊는데 읽지는 않고 외우지도 네. 않는데 줄만 그어. 이제 그냥 그 순간은 딱 멈췄대요. 스톱워치를. 그랬더니 하루에 3-4시간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하루 종일 공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진짜 집중하는 시간을 이렇게 스톱워치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하루에 3-4시간 정도만.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이 시간을 늘려야겠다. 집중하는 시간을. 그래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대여섯 시간까지 늘어나고 6-7시까지 늘어나고 그 약간 비는 1시간도 집중해서 쓰고 이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책을 쓰면서 사실 약간 시도를 해봤어요. 어떠셨어요, 기자님?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책을 쓴다고 이제 네. 사람들한테 말을 해놨으니 네. 휴가도 빼고 휴가 때도 책을 쓰고 이제 주말도 책을 썼거든요. 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톱워치를 켜놓고 네. 이제 타이핑을 하고 이제 하는 시간을 딱 했더니 진짜 3-4시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느 정도 책상에 앉아 계셨어요?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근데 저 이실직고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있는 동안 인스타그램도 좀 보고 자료 서치하겠다고 이 사람 나이가 맞았나 싶어서 구글에 들어갔는데 괜히 기사도 좀 보고 또 이분들이 인터뷰했던 네. 게 살짝 기억이 안 나서 유튜브에 들어갔다가 다른 유튜브 영상도 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 컴퓨터 앞에 계속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책을 위해서 쏟아부은 집중하는 시간은 3-4시간이 안 된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딱 에피소드 4개만 보면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타이트하게 정말 네. 내가 시간을 지배를 해서 의미 네. 있게 쓰면은 이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구나. 그렇게 그러면은 배웠습니다. 이게 성공하신 분들 정말 그 뭔가를 좀 단시간에 이뤄내신 분들은 이 시간을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제 재탄생을 시키는 그런 그렇죠. 인고의 과정을 거치는 거네요. 네. 정말 다른 거 어떻게 법대를 안 넣으셨는데 사법고시 네. 들으면서도 훌륭하셨습니다. 저 방금 그 들으면서 방금 딱 그 귀에 꽂힌 게 하나 있었어요. 그 기자님께서 이제 공부가 아니라 이제 기자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책을 쓰시면서 스마트폰으로 한번 보고 이렇게 넷플릭스와 한번 잠깐 대화도 나누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게 들어가요.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인스타그램도 한번 이렇게 눌러보고 싶고 그게 약간 좀 저 같은 경우는 습관처럼 저는 뭔가 이렇게 하다가 지겨워지면 그렇게 핸드폰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핸드폰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이렇게 라이크를 또 눌러내고 뭔가 이런 시간들을 하면서 저도 한번 그걸 해봤었어요.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루를 어떻게 하나 해서 24시간을 저도 한번 10분 단위로 해봐야겠습니다. 1시간 단위로 쭉쭉쭉 나눠봤는데 저도 하루 왼종일 앉아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하는 게 3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4시간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러고 충격받았어요. 이럴 수가 이랬는데 저는 그 책에서 써주신 것 중에 그 습관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딱 정말 제가 찔려하는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 그 습관을 이렇게 다시 제 습관, 좋은 습관으로 바꾸면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그런 비법을 책에 써주셨습니다. 찰스 트위그 뉴욕타임즈 기자분이셨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기자들이 약간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이것저것 하는데 그게 습관에 대해서 집중을 저희가 잘 못하는 못합니다. 일에. 그래서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네. 지겨워지니까 네. 휴대폰을 한번 넣고 네. 그러니까 그걸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네. 다른 보상을 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예 휴대폰을 쓰지 않는 동안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또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저희가 네. 아니면은 그리고 예전에 꼭 일이 아니더라도 영화나 네. 이런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네. 읽을 때도 네. 딱 하나를 완성하고 나서 다 읽고 나서 얻는 약간 쾌감 같은 게 있었는데 네, 근데 그게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기억도 안 나. 저 그게 아까 몰입의 힘이라고도 네. 하고 이렇게 그게 좀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져서 이게 내가 언제부터 없어졌지 생각해 보니까 최근 몇 년이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스마트폰이 이제 습관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만 해도 스마트폰을 잡고 있으니까 네. 영화를 볼 때도 그나마 영화관에 가서 이제 폰 꺼야 되니까 집중해서 보고 나면 좀 쾌감이 있고 네. 그리고 딱 저희 비행기 탈 때 강제적으로 휴대폰을 못 보니까 그럼 네. 책을 읽고 나면 네. 딱 그 시간이 딱 있는데 이게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다 계속 습관이 되니까 안 돼가지고 그럼 이제 어떤 보상을 줘야 될까 해서 네. 휴대폰 앱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잠금 앱이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 1시간 잠금이네요. 그 앱스토어에 검색하면 나와요.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게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뭐 이걸 약간 그 풀 같은 걸 이렇게 저희 옛날 다마고찌라고 이렇게 이러면 너무 나이가 나요. 나이가 갑자기 이렇게 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게임 캐릭터를 키우려면 네. 제가 휴대폰을 사용을 안 하는 동안 이제 뭐 도넛도 만들고 이제 뭐 물도 생성되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걸 뭐 1시간 동안 나는 휴대폰을 쓰지 않겠어. 뭐 네. 이렇게 잠금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 그런 앱을 이용하기도 하고 네. 사실 그래도 아직 잘 안 고쳐지긴 하는데 그럼 이게 습관적으로 뭔가 그럼 지금 기자님이나 저나 약간 좀 일을 하다가 뭔가 좀 지겨워진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손이 자동으로 그쵸. 가는데 이제 그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제 보상을 그게 신호인 거죠. 다른 보상을 뭔가 주면서 네. 다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네. 휴대폰을 저희가 옛날엔 이렇게 자주 쓰지 않았거든요. 안 했죠. 그리고 알람이 울리고 진동이 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기자니까 사실은 꺼둘 수는 없어요. 네. 이게 언제 회사에서 전화 올지 모르니까. 근데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네. 알람이 울려요. 아, 근데 알람이 안 울리는데 계속 보고 있어. 그쵸. 쓸데없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사 쓰다가 심심해 네. 지겨울 때 뭐 약간 이럴 때 보게 돼요. 보게 돼요. 책 읽다가 어려운 책 읽 때 자주 보게 자주 돼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강제적으로 조금 네. 습관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제 사실 들고 기자님이 네. 해주셔가지고 이제 잠금 앱도 좀 설치를 해서 아, 네. 이제 저에게 새로운 이제 보상을 좀 접으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네. 일부러 눈에서 좀 멀어지려고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할 때는 네. 휴대폰을 꺼놓으려고도 해보고 하고. 예, 아직 훈련 중입니다. 저는 또 자기 반성. 다시 계속 자기 반성하는 반성. 시간. 아, 그럼 진짜 여러분들도 만약에 진짜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다. 저희가 지금 시간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정말 알차게 쓰기 위해서 내가 줄여야 될 거 아니면 내가 없애야 될 습관들이 있다면은 그거를 이제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이게 그 신호래요. 내가 특정 이렇게 패턴을 하는 거예요. 그 저희 지금 기자님이랑 제 예시를 들면은 뭔가 좀 지겨우면 이제 핸드폰을 보는 그게 신호면은 이제 그거를 반응을 이제 보상을 따르게 해주는 거죠. 새로운 예, 보상을, 새로운 보상을 네. 해주는 거죠. 핸드폰을 보는 대신에 뭐 이제 기지개를 킨다든지 아니면은 밖에 먹는 나가서 게- 좀 걷는다든지 먹으면 먹는 또 게 생각났는데 텐텐텐이 네, 생각나죠. 또 텐텐텐 생각이 나서 지금 말하면서 아 먹는 게 아닌가 보다 이랬는데 예, 그런 식으로 뭔가 스스로에게 좀 건전한 네, 좀 건설적인 보상을 해주면서 66일이라고 하셨죠. 다들 새로운 습관이 또 형성되는 66일을 버티시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까지 좀 시간에 관해서 정말 스마트한 인재들의 스마트한 시간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관리를 위해서 새로운 습관을 네, 인위적으로 만드는 방법도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저가 또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는 법이라는 또 이렇게 챕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가 너무나도 딱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딱 하나로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업계 선두를 달리고 계신 분 그리고 비즈니스 기회를 정말 잘 포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순간순간 가지는 그 판단력과 결정의 그 패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좀 눈에 띄는 패턴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그분들은 고민하는 시간보다 실행력이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뭐 마윈도 그렇고요. 네. 이사도 샤프님도 그렇고요. 네. 뭐 당연히 뭐 도티님도 계셨고 벤 카사노카가 영언을 했잖아요. 네. 이제 원래 성공한 사람들은 미리 저지르고 나중에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실행 약간 이게 되는 골프에 약간 공이 홀을 지나가야지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는데 저희가 하기 전에 미리 너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기회라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네. 뭔가를 해야지 그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네. 약간 그래서 그분들은 뭐 이렇게 미리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실행을 먼저 하는 네. 그래서 뭐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이 기억에 남는 분들은 뭐 스타일난다 창업자이신 김소희 대표님도 네. 사실 저랑 동갑이신데 어머. 네, 그분은 아예 처음에 그럼 팔아볼까 이래서 네. 자기가 원래 사왔던 거 옥션에 한번 팔아보고 잘 되니까 두세 개 더 팔고 그러다가 이제 쇼핑몰을 열어보고 이렇게 지금 하나씩 하시고 그리고 뭐 이사도 샤프님도 네. 샤프 회장님도 나 호텔이 불편했는데 호텔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처음엔 작은 호텔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돈이 많았던 거 아니에요? 했더니 저 지금 그 생각했어요. 진짜요? 아니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텔이어서 되게 싸게 작게 했대요. 그래서 지금 같은 럭셔리 호텔이 나온 네. 거는 사실 런던으로 이제 진출하고는 이미 네. 캐나다에서 약간 그런 비즈니스 호텔은 잡으시고 네. 처음엔 하나로 시작했다가 늘렸다가 이제 럭셔리 호텔로 진출을 하셨는데 네. 또 그때도 되게 많이 말렸대요. 사람들이 이제 이미 럭셔리 호텔 상태는 풀이다. 네, 근데 그분들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네. 나는 출장 갈 때 불편한 것들이 많았는데 또 이제 북미권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 다르니까 성향이 또 다르니까. 네, 다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네. 또 그냥 저질렀어. 또 저질렀어. 저질렀는데 또 이제 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몰리잖아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거는 책에는 안 썼는데 네.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떠셨냐고 그랬더니 뭐 저러다 망하면 나도 일하면 되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부가 그러시니까 대단하세요. 네, 뭐
일단 저지르고 실패하면 네. 수습하자. 약간 뭐 이런. 아 일단 한 다음에 안 되면 수습하자. 안 되면 수습하자. 자녀분이 많으시거든요. 네. 애 맡기고 일하지 막 약간 이러셨다고 사모님이. 아, 저랑 완전 반대. 저라면 애가 많은데 어쩌지 이랬을 텐데 애 맡기고 일을 하지. 애 맡기고 일하면. 그러니까 아. 다들 이렇게 일단은 하자가 되는 것 같아요. 실행력을 먼저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막 초기 단계에서 너무 힘을 빼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렇게 뭐 권위자들이 안 네. 된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바가 맞다고 생각을 하면 네. 오히려 진행을 하시는 면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김소희 대표님 네. 인터뷰하면서 제가 좀 반성했던 게 네. 제가 그 비슷한 시기에 저도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네. 사실 사업을 약간 해보려고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도 그때는 아니었고 그때 네. 우드버리라고 뉴욕에 유명한 아울렛 내 친구랑 네. 막 통화를 하다가 네. 나 내일 우드버리를 가 이랬더니 네. 그럼 너 그 물건 갖고 와서 팔자. 그럼 자기가 한국에서 보내고 너는 미국 보내주고 얘기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때가 2005, 6년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흔하지 않았을 그때 때요. 흔하지 않았거든요. 네. 명품들을 이렇게 네. 하는 게 그러니까 고민을 했죠. 또 이제 모범생이다 보니 준비를 좀 많이 하는데 오늘도 준비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래서 제가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감동받았어요. 준비를 해서 네. 그러면 제가 그땐 차가 없으니까 그럼 네. 우드버리까지 어떻게 오고 갈 것인가. 네. 맨하튼 그때 살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물건을 사오면 이게 또 배송비도 비싸잖아요. 해외는 네. 이걸 어떻게 배송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홈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한 3개월 넘게 하다 보니까 너무 준비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됐다 그냥 공부만 하자. 결론은 야 우리가 무슨 사업이야. 다시 공부하자. 그냥 영어 공부 열심히 하자. 취직이나 하자 이랬는데 그냥 지금 그때 딱 김소희 대표님 네. 들어보니까 그냥 그때 네이버 블로그는 있던 시절이니까 네, 거기 그렇죠. 하나씩 올려서 팔아봤으면 간단하게 하나 팔아도 잘 되면 2개 팔 수도 있는 거고 2개 팔아도 잘 되면 사이트를 그제서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왜 그 생각을 안 했을까. 그래서 김소희 대표님 저한테 했던 말씀 중에 본인은 이렇게 일을 크게 저지르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사부작 하나씩 너무 커졌는데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그 이사도 셰프님도 그렇잖아요. 네. 부회장님도 처음엔 캐나다 집 근처에 모텔 하나. 네. 근데 내가 불편한 거는 이런 것들이 불편했어. 이게 네. 것만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고 나니 좀 더 키우고 요거 나니까 좀 더 럭셔리. 본인이 이제 럭셔리해지니까 이제 네. 본인이 비즈니스 호텔을 가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럭셔리 호텔을 가보니 난 또 네. 이게 불편해. 네. 그럼 또 이제 키우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네. 확신에 따라서 이제 빠르게 실행을 하고 빠르게 실행을 하는데 하나씩 지금 닥친 것부터 이미 네. 약간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사전에 힘 빼지 않고 계획에 힘 빼지 않고 자료 수집에 힘 빼지 제가 정보 편향이었죠. 정보 수집하는데 힘 빼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저는 그거 맞아. 그 정보 편향이라는 부분 저는 진짜 와닿았던 게 제가 예전에 컨설팅 회사에 잠깐 스쳐 지나갔었어요. 네. 그래서 그 김소희 대표님 에피소드에서 기자님이 써주신 게 만약에 외부 업체한테 맡겨서 시장 조사를 했으면 지금은 온라인이 그렇죠. 네, 온라인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마켓에서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아닌 거라고 분명히 보고서가 나갔을 거다. 근데 분명히 에지에지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현상 파악을 하는데 저도 그걸 딱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지 안 된다고 했겠지. 근데 또 컨설팅은 안 되는 네. 리스크를 방지를 좀 더 많이 해야 방지를 해야 되니까요. 설문조사하면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네. 그냥 어떻게 옷을 입어보지도 않고 사라고 네. 말했을 것이고 김소희 대표가 제일 힘들었다는 게 시장 상인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몰라서 그럼 물건을 잘 안 준대요. 그래서 그냥 부평 지하상가에서 옷 장사해요. 이래서 물건을 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시장 가서 시장 조사를 하면 또 상인분들이 아니 그게 뭐야 이러면은 인식도 좋지 않다고 했을 네. 것이고 그럼 이게 사업이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도 그 말을 하셨어요. 이제 사람들은 눈앞에 갖다 주기 전까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고. 그럼 소비자는 본인이 뭔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진짜로 뭔지를 그 스마트폰 같은 것도 사실은 만들어지기 네. 전까지는 저희가 이게 이렇게 필요한지 몰랐거든요. 전혀 몰랐죠. 그렇죠. 이런 게 존재할 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네. 물건을 제시를 하는 거는 이렇게 사업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사도 셰프님도 보면 에어컨 같은 것도 네. 영국에 있는 그 모든 5성급 호텔들은 기껏 한두 달 쓸 건데 에어컨 필요 없다. 유럽 사람들은 그리고 유럽을 가보셔서 당연히 유럽 다 아시겠지만 9시나 10시 문 여는 식당이 없어요. 저 처음에 되게 당황했어요.
그럼 밤에 배고픈데 이제 네. 장거리 비행을 가고 왔는데 네. 밥 먹을 데도 없죠. 편의점도 잘 없죠. 네. 요즘은 조금씩 있는 것 같던데. 네. 그러면은 이렇게 북미권이나 저희 아시아권에서 가는 네. 출장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이게 불편하니까 24시간 빨래 서비스, 네. 세탁 서비스도 만드시고 그 룸 서비스도 하시고 뭐 약간 이런 식의 조정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편하니까 거기로 몰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이제 런던에는 호텔들이 24시간 룸 서비스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죠. 없는 건 이게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서비스가 있어라고 그쵸. 제안하지 않으면 당연히 저녁 시간 끝나면 9시 문 닫으니까 오늘 네. 굶겠네. 그냥 뭐 굶어. 그냥 미리 빵 좀 사놓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24시간 준다는 생각을 잘 안 맞아요.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옷도 당연히 출장을 갔으면 구겨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거를 호텔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호텔에다가 내 옷 좀 세탁해줘요 이렇게 말할 수는 아니 왜냐면 다 안 하니까 안할 그게 때는, 당연할 네. 것 같아요. 당연 세탁소가 문을 닫았으면 네. 안 되겠구나 뭐 네. 이렇게 하고 끝나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이거를 먼저 제시를 해주는. 그리고 약간 이렇게 그게 흔히 말하는 블루오션이고 시장 개척이지 않을까. 네.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이사도 셰프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 그래서 네. 그 포지즌스 호텔이 도입한 것 중에 네. 그 브랜드 어메너트라고 하죠. 그걸 도입을 하고 네. 큰 수건을 도입을 먼저 했었어요. 네. 그게 본인의 이제 여성 형제들이 많은데 네. 여자 자매들이 네. 많은데 그분들이 다 호텔에 있는 그 싸구려 샴푸 이런 걸 쓰기 싫어가지고 본인 걸 설마 직접 다 들고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직접 가지고 다니셨던 네,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출장 다닐 때 약간 좀 싼 호텔 가면 들고 다니긴 하거든요. 네. 그쵸, 하나로 되어 있는 폴리면에 쓰기가 싫어서. 근데 네. 그때는 이제 5성급 호텔도 그랬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이 그걸 또 직접 넣으시고, 그러니까 나의 필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거, 그리고 이거를 바로 실행을 하고, 오히려 먼저 제안을 하는. 역으로 제안을. 그래서 회사들을 다 크게 키우시지 않았을까. 네. 와, 그럼 진짜 권위자한테 편향되지 않는, 권위자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도 필요하고 시장을 볼 줄 아는 눈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저 눈에 띄었던 게 이렇게 뭔가 일을 하려면은 말을 하고 다니라고. 네. 네, 그것도 진짜 와 닿았어요. 왜냐면 보통은 말을 못하죠. 못하죠. 중간에 망하면 얼마나 민망해요. 저 혼자 망하는데 저 혼자 알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조명효과예요. 제가 네. 말을 해도 제가 뭘 하는지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네? 그렇게 사람들이 저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책을 쓴다고 만약에 말을 네. 하고 방송을 한다고 말을 해도 네. 사람들이 까먹어요. 해놓고 저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얘가 뭘 하나 어떻게 보자 이러면서 그건 또 조명효과기도 하고 이제 네. 떠벌림 효과 같은 경우도 완전 네. 봤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또 뭘 막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리면 네. 이제 이 문화부에 와서 보니까 네. 이제 인터뷰를 약간 하고 싶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많이들 옛날보다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옛날에는 네. 이제 가수분들이 새 앨범을 내고 나면 이제 모든 언론사를 돌아다니며 참 좋던 시절입니다. 이제 이렇게 라운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셨다고 네. 하던데 언제부턴가 그런 인터뷰가 사라지고 네. 이제 전체로 라운드 온라인으로 인터뷰 한번 하시고 이제 또 유튜브 유명한 유튜브님과 인터뷰하시고 네. 이제 평론가님과 인터뷰하시고 네.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다 할래요. 저도 이제 책도 내고 유튜브도 하고 방송도 하고 다 할래요. 이랬더니 갑자기 이제 저녁자리나 이런 데서 그럼 나 할래? 약간 이러면서 막 제안들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내가 책도 쓰고 방송도 할 거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역으로 이제 그 제안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근데 이건 약간 책은 안 쓴 내용인데 네. 제가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은 늘 했었거든요. 이제 늘 기자라면 누구나 책을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준비를 너무 많이 하면서 이렇게 언젠간 해야지. 그리고 난 하면은 되게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야지 했는데 되실 겁니다. 아니 시작도 안 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저도 이제 말 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원고도 좀 쓰다가 말고 네. 약간 이랬는데 오히려 그냥 저도 사실 약간 떠벌림 법칙을 조금 해볼까 어떻게 네. 생각하다가 저녁 자리에서 네. 저 이제 책도 써보고 다 했겠더니 네. 오히려 한 후배는 저한테 선배 왜 지금까지 책 안 썼어요? 이러면서 그 친구는 책이 베스트셀러 같은 책인데 제 편집자 소개해드릴까요? 이러고 다른 또 에세이를 써서 이제 저 베스트셀러 저 네. 선배 언니도
내 편집자 소개해줄게 막 이러고 다들 막 마음의 손길들이. 네, 다들 막 편집자들을 소개해 주신대요. 이제 어머나. 사실 책을 쓰려고 하면 출판사를 네. 어떻게 컨택해야 될지도 모르겠잖아요. 이걸 단체 네. 메일을 보내야 되나 네.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본인분들이 네. 우리 그 막 현장에서 전화도 해가지고 약속도 잡아주시고 와. 또 편하게 잡아주신 편집자분들 이제 미팅을 네. 하다가 이제 저와 제일 잘 되는 분 이렇게 맞는 맞는 분이랑 분. 계약을 하게 되고 네. 또 계약을 하고 나니까 데드라인이란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책을 써야 하는 또 데드라인 저희는 맞춰야지. 데드라인이 되게 있으면 민감합니다. 네, 제가 속도에도 말씀드렸지 네. 저희가 이렇게 한정된 시간에 데드라인이 네. 있으면 일을 더 열심히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 네, 네.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제가 방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좀 제가 다양하게 해야 이제 뭐 방송도 하고 뭐 유튜브도 네. 하고 책도 내고 이래야 좀 너를 다른 이렇게 유명한 분들 인터뷰 잡아주는 게 좀 편하다고 해서 네. 그럼 저 방송도 할래요. 뭐 이렇게 아니면 라디오 게스트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더니 네. 갑자기 또 한 번 뵀던 홍보 대행사 이사님이 그럼 생방송 고정인데 하나 하실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안 해봤는데 근데 또 저희가 여기서 거절을 하면 네. 다음번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쵸. 이제 그러니까 방송이나 이런 것도 하던 분들에게 계속 제한이 네, 가는 것 같다. 맞아요. 뭐 처음이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시작한 일이 아직 이제 이렇게 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을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면 너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세요. 또 말을 해놓고 나니까 네.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도 이렇게 내겠다고 하고 이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편집자들까지 연결해 줬는데 그래, 최대한 빨리 써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휴가나 이런 거 주말까지 다 네. 반납을 하고 책을 썼고요. 방송도 그래 이렇게까지 연결시켰는데 열심히 네. 해야겠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저 지금 기자님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진짜 근데 운이 정말 좋으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뭐가 열려요. 생각보다 세상에는 네. 착한 분들이 많으세요. 많이들 도와주시고 진짜. 그래서 이렇게 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결점 막 네. 약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면 어떡하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남일에 관심이 없으세요. 나를 도와주고 싶은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네. 제가 인터뷰를 할 때 다들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만났어요? 네. 이런 어려운 인터뷰들을 어떻게 네, 하세요? 저 하면 진짜 신기했어요. 또 제가 이분들 뵙고 싶어요라고 막 말을 하고 다니면 네. 또 전 세계 뭐 8명만 건치면 다 만난다고 다 하잖아요. 만난다고. 네. 생각보다 나 그 사람 연락처 알아, 뭐 이메일 알아, 아니면 뭐 그분 비서 알아 이렇게 연결해 주는 분도 계시고 네. 말을 하고 네. 다니는 건 네. 세상에 도와주려는 착한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들도 꼭 떠벌림의 효과 책에 네. 나옵니다. 떠벌림의 효과라고 네. 이렇게 섹션에 따로 있으면 꼭 보세요. 네. 근데 저는 이거 기자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세상에 좋은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기자님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도 맞아요. 네, DM으로 연락을 DM으로 드렸죠. 제가 인스타 DM으로 도와주세요. 근데 저도 사실 그걸 너무 많이 쓰거든요. 이제 네. 특히 글로벌 인사분들 인터뷰할 네. 때나 이제 문학의 인사분들 인터뷰할 때 링크드인이나 네. 이제 뭐 구글에 있는 대표 이메일이나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런 걸로 보내면 못 보면 할 수 없고 못 봤어도 이제 뭐 스팸이나 이런 거 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저희 뭐 이메일 같은 게 네. 보아서 답장 주면 너무 감사하고. 네. 그러면 저 지금 생각이 지금 기자님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부터 15년이나 하셨고 정말 다방면의 인사들을 아시니까 도움을 받기가 쉬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역으로 이제 먼저 저희가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인터뷰를 워낙 많이 먼저 요청을 하시니까 이렇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도 빠삭하실 것 같아요. 보통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하시나요? 저 사실 콜드 메일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이게 기자 생활 같은 기자분이니까 아시겠지만 보통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좀 어려운 분들 왜냐하면 언론도 많이 안 나오고 이런 분들 한국이랑 인터뷰를 많이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보통 기자들이 많이 인터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이제 구글에서 먼저 이름을 검색을 하고 그럼 이제 이메일이나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거 나오면 한번 다 보내보고 그래서 답장이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답장을 주세요. 특히나 뭐 교수님들이나 저자분들은 당연하고 뭐 문학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제목에 조금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5분만 만날 수 있을까요? 뭐 약간 그걸 제목으로 쓰시는 거예요? 제목에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들이 제목을 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목에 저는 한국 기자고
당신과 15분 딱 인터뷰하고 싶은데 시간 되냐를 첫 번째 줄에 넣고요. 네, 제목에 넣고요. 제목에. 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네. 들어가면 한 그거는 또 이제 켈리체라고 요즘에 또 네. 인스타그램에 켈리체 회장님. 엄청 이렇게 책도 네. 많이 내시고 유튜브도 많이 하시는 것 네. 같던데 그분도 알려주시고 저도 이렇게 쓰는 방법인데 네. 한 대여섯 줄 정도로 임팩트 있게 조금 넣는 거예요. 나는 누구고 나는 당신을 사실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팬이라고 많이 씁니다. 여러분 팬. 그러니까 팬이라고 하는 거에 네. 사실 약간 이렇게 기분 나빠할 사람이 없거든요. 없죠. 네. 그러면은 본인이 인터뷰를 못 해주더라도 한국에 계신 분들은 밥이라도 따로 먹자, 티미티랑 따로 하자. 왜냐면 네. 인터뷰 같은 거는 회사 차원의 문제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또 뵈가지고 친해진 분들도 계시고 아, 인터뷰는 네. 못했지만 네. 당신의 팬이고 근데 팬인 이유를 조금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이제 내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네. 당신의 기사를 봤는데 아. 이 문구가 너무 네. 내 인생에 정말 큰 와닿았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고 제가 딱 며칠자의 날짜를 좀 박아주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며칠자에 미국 출장을 간 기회가 있는데 네. 그때 당신을 꼭 15분 정도만이라도 네. 만나고 싶다. 그러면 답장이 오히려 잘 오세요. 그러면 딱 그 시간은 안 되고 뭐 며칠에 몇 분 정도 되냐 뭐 네. 이렇게 오시기도 하시고 네. 뭐 정말 안 되겠으면 안 되겠다 답장이 오시고 네. 전 답장이 일단 오면 성공이라고 봤거든요. 아, 그렇죠. 묵묵부담이 아닌 답해주는 게 어디? 진짜 답해주면 그다음에 다음에 또 미국을 갈 수도 있고 다음에 또 그쵸. 유럽을 갈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이메일로라도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생각보다 그렇게 콜드메일을 보내면 답장도 네. 오고 약간 유럽에 있는 기업들은 좀 빠르지 네. 않아서 그런 경우도 네.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 회사 CEO로 인터뷰를 하고 싶으면 그 네. 회사 홈페이지부터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이제 거기에 컨택 포인트라는 것들이 있는데 네. 유럽에 있는 오래된 기업들은 컨택 포인트 없이 팩스 번호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연락을 하세요? 페덱스 가시면 유럽에 있는 회사에 팩스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네. 이제 기업에 있는 분들한테 들었었는데 네. 그렇게 팩스나 오히려 홈페이지 대표 메일로 오면 네. 그게 다 보고를 해야 된대요 위로. 그냥 홈페이지 대표 이메일인데 그걸 다 보고를 하신다고요? 네, 그게 기본적으로 오.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거는 네. 오히려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비선으로 연락하는 것보다 네. 대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렇게 위에 보고하고 위에 보고하고 위에 보고해서 네. 거절을 할지언정 이미 팩스나 이메일로 공식적으로 들어온 요청은 아. 다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네. 제가 후배들한테 말하는 것 중에 네. 하나인데 그냥 본사 메일로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유럽 기업이면 유럽 본사, 미국 네. 기업이면 미국 본사. 그러니까 한국에 약간 지사를 통하면 이제 말도 네. 편하고 아는 사람이 있다는 좀 그쵸. 편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한국 지사가 저희를 인터뷰를 연결해주는 이유는 딱히 없거든요. 없죠. 그리고 한국 지사는 한국에 네. 있는 다른 언론사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 인터뷰를 하면 그들은 또 곤란해 할 경우가 더 많아요. 너 해주면 다 해줘야 돼라는 그래서 말을 굉장히 많이 그래서 들었어요. 나 너희 좀 다 해줘야 돼. 네. 근데 아예 그냥 본사로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보고 체계에 따라서 네. 하겠다고 승인이 나서 한국 지사로 연락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 실무를 네. 좀 해달라. 그러면 네. 그분들이 저한테 말좀 아니 언제 거기는 연락하셨어요? 이러면서 역으로 이렇게 역으로 시간을 네. 좀 잡아 보시지요. 아. 이렇게 그래서 일단 많이 연락을 많이 하고 연락을 하고.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고 네. 뭐 팩스 보내라고 하면 아, 페덱스 네. 뭐 이런데 요즘 한국 팩스 보내는 거 많잖아요. 네네. 보내고 저는 심지어 편지도 써봤습니다. 독일에 있는 몇몇 기업들은 편지를 보내야 돼요. 편지를 타이핑이 시간인데 이제 우편에 가가지고 몇 년도예요, 기자님? 저 베를린 특파원 할 때요. 아. 근데 왜냐면 독일 기업들이 그런 문서를 되게 중시해요. 되게 또 오래 걸려요. 나라에 따라서 또 이렇게 네, 표현하는 네. 방법이 달라지는 앞으로- 거네요. 문화가 네. 다르니까. 이메일 이런 걸 보내지 말라고 하고 무조건 이게 문서화 받는데 쓰면 네. 그냥 우체국 가서 이렇게 보내고 네. 다양한 방법으로 하다 보면 아. 안 되는 말 할 수 없고 안 돼요. 안 되는 말 할 수 없고 저희가 뭐 그게 네. 생사가 걸린 건 아니니까 되면 네. 좋고 진짜 이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방금 켈리치 회장님 말이 나왔긴 했지만 진짜 그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만약에 누구한테 진짜 연락을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나왔던 인터뷰 정말 책 그런 걸 싹 다 읽고 거기서 진짜 엑기스만 뽑아서 이제 이메일을 쓰면은 아무리 바빠도 그런 정성 어린 이메일에는 답을 해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뭐 여러분께서 정말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갖고 싶은데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랬을 때 진짜 도움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법들 좀 진짜 이메일을
전 제목을 계속 안녕하세요라고 썼는데 15분만 시간 내주세요. 이거는 예,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임팩트 있게. 제목에 색을 다 썼던 것 같아요. 나는 조선을 보기 자고. 근데 솔직히 또 외국에서는 조선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한국. 너 너무 한국도 모를 것 같으면 저는 아시안식이라고 써요. 아시안 기자고 네. 뉴스페이퍼 기자고 네. 네, 15분만 가능하신가요를 네. 한 제목에 넣고요. 네. 네, 그렇게 하면 다 클릭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와, 여러분 진짜 행동을 하시고 정말 저도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면서 느꼈던 게 의외로 진짜 의외로 도움을 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또 만나 뵐 저자분들이 또 이렇게 계시고 만나 뵈었던 저자분들 계신데 제가 일면식이 있었던 분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나머지는 다 인스타그램으로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 구독자가 70명밖에 없는데도 이거를 또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이메일로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로 하겠습니다. 연락 따로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또 이메일 보내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길을 조금씩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너무 보내주셔서 너무 감동이었던 게 정말 제 책을 읽고 이렇게 보내줬다는데 사람이 이렇게 너무 읽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제가 뭐라고 인터뷰 요청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저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정말 저 사실 인터뷰를 안 해봤지만 저는 꼭 할 수 있습니다. 도움만 되신다면 약간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재밌게 읽은 책이라서 그리고 솔직히 해주실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까지 뭐 시도를 해보는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연락을 해서 기회를 만드는 것도 했고 뭐 저희가 떠벌림 효과라고 해서 먼저 나 이거 할 거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또 저희들만의 기회를 만드는 거 했는데 사람 심리가 그 리스크를 해지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리스크를 조금 없애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을 하고 싶지만 안 하고 차라리 내가 도전을 해서 얻는 손실보다 아무것도 안 해서 나는 손실이 차라리 좀 손에 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에 관해서도 책에서 나와서 저는 굉장히 반성하면서 읽었거든요. 잠깐 소개를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근데 그 손실이라는 게 사실 네. 큰 손실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시도했는데 잘못됐다 하면 그냥 약간 부끄러운 정도? 민망한.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또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제가 손실할지 안 할지 그리고 제가 손실 회피에 썼던 케이스 중에도 이제 샌드박스 도티나 이제 이필성 대표, 전 도티만 뵙고 이필성 대표님 못 뵀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필성 대표님이 이제 구글 코리아 원래 구글러시고 이제 처음에 생각해 보면 이제 얘기 될 것 같고 샌드박스라는 이 스타트업이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이걸 못 버리시잖아요. 구글이잖아요. 구글을 어떻게 버려요? 그걸 어떻게 버려요? 저는 지금도 못 버리고 있는데. 구글인데. 그러니까 그때 도티님이 이미 되게 유튜버 잘 되고 있었대요. 돈을 되게 많이 벌고 계셨대요. 그래서 근데 나 200만 원만 줘. 본인은 지금 저랑 인터뷰할 때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200만 원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벌어도 그냥 나머지 돈으로 네가 사업해라. 그럼 난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있으니 너에게 계속 돈을 줄 수 있고 너는 그 돈으로 사업을 하면 되니까 우리 서로 손해보는 게 없지 않냐. 그럼 도티님 200만 원 본인 수익에서 200만 원 갖고 나머지는 다 이 대표님한테 주셔서 구글이라는 걸 그러니까 그걸로 사업을 이제 네가 해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을 할 때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본인께서 도티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이걸 그 창업자를 맡길 사람이 친구인 이필성 대표밖에 없다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또 능력을 친구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겠지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건 책엔 안 쓴 건데 이필성 대표님 입장에서도 솔직히 손해보는 게 그냥 없지 않아요? 그냥 다시 재취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이시면 어디라도 재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지금 샌드박스 이렇게 잘 됐지만 너무 잘 됐죠. 뭐 또 만약에 스타트업이라는 게 또 안 될 수도 있으니 그러면 또 그분이 어디든 취직 못 하시겠어요? 또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어요. 나는 했던 기억을 해봤던 사람이야. 이게 오히려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됐지. 요즘 같은 세상에 마이너스가 될 건 아닌라고 생각을 하는 데다가 또 보면은 이제 성공을 했다고 저기 썼지만 사실 샌드박스 자체도 기사로도 많이 접했지만 중간중간에 위기가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그 자잘한 실패는 그냥 경험이 되는 거죠.
사실 네. 손실이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그냥 경험으로 넘어가고 네. 뭐 이번에 좀 잘못했지만 크게 봐서는 성공을 하면 네. 그 한 번 그렇게 크게 성공을 하고 나면 네. 제가 이제 성공 보존의 법칙에도 썼는데 네. 그때 한 번 딱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또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경험이 네, 이렇게 했을 때 잘 안 됐고 이렇게 했을 때 잘 됐으니까 손실을 아까 모든 사람은 위험을 리스크를 피해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점점 경험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법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해봐야지. 일단 해봐야. 해봐야지 아는 것 네. 같고 그러면서 리스크를 점점 줄여가고 네. 성공을 조금 늘려가고 그러면서 그 성공을 계속 성공을 반복하다 보면 네. 보존이 되고 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성공하지 않았을까. 아, 또 이제 또 저도 배우는 반성하면서 읽은 책이었습니다. 저 쓰면서 반성을 계속. 오늘 반성의 시간을. 그러시면 저희가 이제까지 진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충동 조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습관, 그리고 시간, 그리고 이제 또 손실을 회피하려는 마음도 이게 사실은 보면 이게 손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그렇게 큰 손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 외에 혹시 이게 지금 그 섹션을 보면은 그 대체될 수 없는 인력 이런 내용이 따로 있는데 정말 저희가 직장이든 뭔가 사업을 하든 저희가 하고 싶은 그 일터에서 대체될 수 없는 인력이 되려면 어떠한 비결이 있을까요? 딱 하나를 들어가면 저는 해야 했던 게 사실 부작위 편향을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희 약간 반복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요즘 시대에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책을 냈던 것도 이제 네. 예전에 생각해보면 조선일보 기자 그냥 기자만 해도 네.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접할 수 있었는데 네. 이게 시대가 너무 바뀌면서 그때만 해도 유튜브가 이렇게 있지도 않았고 그렇죠. 15년만 해도 네. 뭐 다양하게 생기면서 이제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그걸 할 수 있을까 많은 걸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나온 것처럼 이제 나영석 PD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재밌게 읽었습니다. 지금 이 변화가는 사회에서 근데 사실 또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약간 다양한 친구들이 많은데 뭐 스타트업 대표도 있고 뭐 의사 변호사들도 있고 뭐 제가 방송 있지만 또 유튜브 계신 분들도 있고 하면은 다들 지금 다 자기들 사업이 위기래요. 그분들이요? 그러니까 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럼 의사들도 하면 야, 옛날처럼 못 벌어. 이래요. 변호사들도 옛날처럼 못 번대. 스타트업들도 옛날에 이미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어. 약간 이러시고 유튜브 잘 되는 분들도 이제 유튜브도 이미 포화 상태야. 그러니까 저는 신문 기자니까 신문 기자가 하향 산업이라고 늘 듣고 있는데 전 세계에 하향 산업 아닌 데가 없어요. 본인들은 다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 모든 업황 중에 그럼 지금 제일 잘 되는 데는 뭐야라고 하면 물론 잘 되는 데는 있지만 거기도 늘 위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뭐 검색 엔진 다 위기래. 뭐 약간 지금 포털사이트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약간 위기라고 하고 사실 모든 업황은 그 현재에선 항상 다 위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산업부에 있을 때도 늘 위기라고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위기가 늘 빨라지고 늘 언제 바뀔지 모르고 늘 사람이 이제 안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점점 짧아지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영석 대표님 말한 다 해봐야죠. 제가 기사에서 저 연상호 감독님도 뵀었는데 연 감독님 요즘 일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거 각본하시고 어떤 건 연출하시고 어떤 건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했더니 지금 이 변화되는 시기에 극장에서 OTT로 넘어가고 OTT 채널도 많아지는 시기에 다 해볼 어떤 게 맞는지 몰라 다 해보는 나영석 PD님이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가 될지 모르니까 다 이렇게 하나씩 던져보는 저희가 이미 아까 손실 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다고 신문이 그렇다고 저는 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존재하게 하면 또 올드 채널에 가진 신문이 가진 것가 있을 것이고 또 유튜브가 가진 것이 있을 것이고 책이 가진 것가 있을 것이고 뭐 인스타 뭐 소셜 뭐 모든 또 전문직들이 가진 장점이 있을 건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걸 좀 겁내지 않고 다 해봐야 나한테 맞는 것도 찾을 수 있고 뭐 실패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잘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다 시도를 해보는 부작위 편향 그리고 제가 요시고란 친구도 쓰긴 했는데 뭐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찍은 사진이라도 올려봐야 사진 작가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나영석 PD님처럼 유튜브를 해봐야 이제 뭐 기존 KBS에도 성공하신 분이시지만 TVN 가서 성공했고 유튜브에서 잘 되시는 것이고 근데 또 약간 이거랑 또 그 배치되는 부분이 행동 편향이라고 제가 또 쓴 게 있는데요. 또 너무 많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혁신 강박증에서 망한다고 있는 게 있던데 또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부작위 편향이랑 행동 편향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그거 너무 궁금해요. 뭐예요? 저는 그래서 생각했어요. 본인이 제일 잘 안다. 아. 그러니까 행동 편향 같은 경우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불안해서 기업 같은 경우는 굳이 필요 없는 혁신을 이제 컨설턴트랑 같이 해가지고 그냥 뭐라도 해서 잘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좀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저희가 미용실 가서도 머리가 망치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계속 소개팅 장일에서도 뭔가 분위기가 좀 싸하다 싶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더 말을 계속하고 더 안 좋아지는데 근데 본인이 알거든요. 말아야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불안하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부작위 편향은 본인도 알아요. 해야 될 거를.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느낌이 오는데 약간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미루다 보면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생각했어요. 이렇게 해야 될 걸 내가 안 하고 있는 다는 느낌이 들면 그건 해야 되는 부작위 편향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계속 왜 하고 있지? 약간 이러면 그건 행동 편향으로 막아야 되는 그건 본인이 제일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스스로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만이 그런 분들이 성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화적으로 볼 수 있는 거라고 하죠. 저도 책에 썼지만 저도 방송에 출연하기 전까지 제가 이렇게 생긴지도 몰랐고 제가 말을 이렇게 하는지도 몰랐고 참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가장 큰 객관화. 그리고 저 약간 또 저희 같은 여성이니까 제가 가면증후군이라는 책을 쓴 것도 있는데 그건 정말 여자적인 분들이나 이제 같은 또래 그 분들을 만나서 얘기했던 건데 이게 또 이것도 술자리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 요즘 어떻게 하고 있어? 이러길래 일 뭐 재밌어? 이러시길래 남자 어른분이신데 그래서 요즘 제가 티 안 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막 특종을 빵빵 터지거나 그 당시에 제가 막 이름나는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닌데 열심히 그냥 매일 살고 있었어요. 열심히 하면서 그러니까 티 안 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야, 티 안 나게 일을 하면 어떡해. 티나게 일을 해야지. 회사에는 티나게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셨길래 약간 저 그때 약간 머리 뭔가 띵 맞은 것 같은 그분도 모 회사 대표님이신데 그래서 다음날 제가 또 우연히 이제 호텔 출입할 때 이제 뵀던 이제 호텔리어분들 다 여자분들 또래분들이 이제 저녁 자리에서도 그 말 했더니 다들 너무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어디 가서 약간 좀 이렇게 나 뭐 했어라고 당당하게 좀 말을 좀 부끄러워서 못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미덕인 것 같죠. 다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미덕이라고. 잘했어 이러면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맞아요. 다 도와주셔서 뭐가 있다고. 민망합니다. 뭐 약간 좀 이러고 누가 너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해봐. 저 약간 안 해봤는데 괜찮을까요? 이러고 너가 한 거 증거 갖게 뭐 서류를 해놓으면 이걸 내가 다 했다고 해도 되나? 그거 진짜 어려워요 정말. 이게 약간 근데 여성분들의 특징이라고 이제 셰릴 샌드버거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 회사 뭐 선배분도 약간 여기자들은 자기 걸 약간 내세우는 거에 좀 약한 것 같다. 굳이 나에 대한 객관화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또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했다. 약간 좀 당당하게 말하는 것도 왜냐하면 시키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에게 시키고 싶잖아요. 그쵸. 얘가 뭘 했다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저희 착한 사람들 많다고 했잖아요. 내가 뭐 했어요 하면은 잘난 척해 이렇게 생각할 별로 없어요. 얘가 이걸 했구나. 그러면 이것도 맡기면 잘하겠네. 그럼 너 이것도 할래? 이것도 할래? 이래야지 계속 성공을 하는 건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 그거 못해요. 이러면은 누가 저를 믿고 맡기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성공하신 분들 보면 자기에 대한 객관화도 굉장히 빠르지만 하고 싶은 것과 성공한 것과 나에 대한 업적을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말하시면서 기회를 잘 잡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에 키가 나왔습니다. 그럼 정말 저희에 대해서 잘 알고 저희 스스로를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도 이제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 주변에도 이렇게 부탁도 하고 말도 하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를 대체 불가능한 인력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51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점 중에 일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로 저는 정말 너무 재미있게 읽어서 제가 일부러 이걸 모셔가지고 홍보를 일부러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만큼 갈아 넣었는데 왜 안 알아주는 거야? 더 나를 갈아 넣어야 되나? 아니면은 나는 갈아 넣었는데
윗선이 몰랐어, 못 알아봐 주는 거야. 아니면 제가 정치를 잘해서 그래서 내가 눈에 안 띄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저도 과거에는 되게 많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조금씩 깨달으면서 그럼 나는 뭐를 어떻게 변화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에서 다들 이렇게 상황 순위를 조금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해답을 몇 가지 얻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스스로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대입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긴 시간 동안에 네, 시간 내주시고 네, 친절하게 정말 준비 너무 많이 해오셨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A4용지를 준비는 여러 짧게. 네, 이렇게 시간 많이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불러주셔서 기회에 감사합니다. 좋은 게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른 또 아름다운 에피소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